자, 오늘은 참나물 새우덮밥과 김치전입니다. 네. 자, 먼저 덮밥부터 만들어 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덮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념이 저는 어간장이라고 그래서 기억나시지 않나요? 어간장, 혹시? 예, 저 집에서 네, 제가 만들어서 드렸었잖아요. 저 집에서 정말 네. 잘 먹었습니다. 네. 네. 그게가 있으면 덮밥은 국물 따로 안 내셔도 되고 네. 볶음 요리할 때 이것만 넣으면 또 맛있기 때문에 이제 어간장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어간장,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한국식 쯔유라고 불러요. 이 어간장을. 그래서 저는 맛간장을 집에서 육순해 가지고 만들잖아요. 근데 집에서 또 이 맛간장 만들려면 번거로우셔서 아예 시작도 안 하실 것 같아서 그렇죠, 마트에 가시면 간장 파는 코너에 조림용 맛간장이 팔아요. 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게 이제 약간 달달한 맛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판용 맛간장이에요. 아, 네, 편하게 하시라고. 예. 네, 그래서 이게 2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냄비에다가 맛간장 2컵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조미술이라고 하는 맛술? 네, 이거를 지금 1컵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요거는 쌀 100%로 만든 네. 보통 이제 물엿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맑은 거보다는 이렇게 갈색으로 된 거이면서 원재료가 뭐 콩이나 다른 거가 아닌 옥수수 이런 게 아닌 쌀로 만드는 거를 저는 좋아해요. 보통 이제 조청이라고도 하고 이제 파는 데는 이제 물엿이라고도 하지요. 이제 10분만 끓이시면 되는데 그냥 끓이면 안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가 네. 지금 이거는 멸치인데요. 멸치 이렇게 뭐 다실 거용 쓰셔도 되고 한 중간 정도를 대가리 떼고 그다음에 뼈 발라내고 그다음에 내장 빼고 반 갈랐어요. 반 갈라서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만져보시면 바삭거리지요. 예. 기름 넣지 않고 볶았어요. 잡냄새 없애줬어요. 이거 그냥 먹어도 맛있지요. 이거를 넣습니다. 네, 한 30g을 다듬어서 이렇게 넣고요. 생강을 얇게 저며서 이제 한 톨 정도 넣었어요. 레몬을 한 반 개나 이렇게 썰어서 넣었어요. 요 재료를 이제 녹이셔야지요. 아까 물엿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녹인 다음에 이거를 10분만 끓일 거예요. 끓여준다. 네. 그럼 이제 가보겠습니다. 불 쪽으로. 네, 이제 불을 켜서 10분 정도만 끓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좀 달달하면서도 깊은 맛을 내주는데요. 10분을 끓이겠습니다. 근데 아까부터 전 궁금했던 게 이 가다랑어포 아직 안 넣으셨거든요. 가다랑어포는요. 우리 국물 낼 때의 가다랑어포는 끓이면 이 비린 맛이 너무 싹 올라와요. 그래서 불을 끄고 우리든지 아니면 아주 약한 불에다가 넣어서 우리든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다 지금 우러났죠. 한번 푹 끓인 거죠. 멸치 10분 끓였죠. 10분 끓여서 이렇게 다 우러났으면 지금 불을 껐습니다. 불을 꺼서 갓소부시를 넣고 갓소부시 한 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식을 때까지 그러니까 한 30분 이상 두시면 갓소부시가 서서히 맛이 우러나고요. 멸치도 아까 10분을 끓였지만 다 안 우러났어요. 서서히 멸치 맛도 우러나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식을 때까지 두셨다가 걸르시기만 하시면 맛있는 어간장 한국식 쯔유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의 쿡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다 끓이신 다음에 가다랑어포를 넣고 불을 끈 상태에서 우리게 되면은 감칠맛이 더욱더 우러난다는 되는 거죠. 네. 만능 볶음장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굴소스를 잘 안 써서 굴소스 대신에 이거를 잘 써요. 그래서 볶음 요리 할 때는 국물이 물이 안 생기게 여기다 녹말가루를 약간 넣어서 볶아주면 정말 굴소스의 역할을 충분히 해요. 자연 조미료처럼. 근데 이제 조개 30분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걸러서 그런 병에다가 담아 놓으시고 냉장고에다가 마킹 딱 해서 넣어 놓으셨다가 볶음 요리, 국물 요리, 오늘과 같이 덮밥 요리 할 때는 육수 따로 안 내요. 그냥 맹물에다가 요것만 한 2-3스푼 넣어가지고 국물 잡으시면 돼요. 그럼 요거는 냉장고에서 어느 정도 보관이 가능할까요? 3-4개월 이상 두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끓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어간장을 또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참나물 새우 덮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재료들을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새우는 지금 이제 중하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머리, 껍질, 내장 제거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버섯은 이게 백반송이라고 하는데요. 하나씩 이렇게 가닥가닥 떼주면 돼요. 근데 버섯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뭐 생표고 쓰셔도 되고 에느타리 넣으셔도 되고 제가 다른 버섯을 써보느라고 이렇게 좀 넣으니까 뭐 어느 걸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예. 그렇죠. 당근은 반 잘라서 그냥 이렇게 납작하게 덮밥에 들어가는 거라서 너무 두껍지 않게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썰어서 준비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당근 준비가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양파도 그냥 채 썰어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양파. 네. 그리고 여기에 호박.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씨 부분은 좀 덜 불러서 이렇게 호박. 네, 너무 넓으면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박도 지금 굉장히 부드러운 재료여서 호박이 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파는 그냥 어슷어슷하게 이렇게 써시면 됩니다. 사실 요즘에 뭐 의학이 뭐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 뭐 이 외관이 젊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관이 맞습니다. 젊어지는 만큼 네. 이 안에 장기들도 그렇죠. 잘 몸이 건강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게 참나물? 지금 참나물인데요. 참나물은 왜 겉절이로 무쳐서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이 덮밥에 참나물이 들어가면요. 참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네, 참나물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저는 여기에 멸치, 다시마, 표고버섯, 양파 뭐 여러 가지 넣어서 국물을 낸 육수가 있는데요. 네. 이 육수를 쓰셔도 되고요. 육수가 없을 때는 오늘 육수 안 쓰셔도 괜찮거든요. 아까 만들어 놓은 저 어간장 있잖아요. 이 어간장을 한 2인분이면 2스푼 정도 넣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 안에 가소부시, 멸치, 또 기본적인 양념 다 우러나 있기 때문에 이 덮밥 국물로 하나도 손색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끓으면 여기에 채소, 마늘 좀 넣고요. 네. 이제 금방 끓을 테니까 이렇게 해서 네, 여기에 지금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마늘은 넣고요. 파는 조금 나중에 넣고 당근, 양파, 호박, 네. 그리고 새우는 네, 저거 끓을 때 좀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버섯도 좀 들어갔고요. 네, 네, 지금 끓기 시작하니까 새우까지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래 덮밥은 국물이 국이나처럼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자박자박하죠. 네,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끓을 동안에 김치전 만들어 주시나요? 김치전에 반죽만 지금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밀가루를 이제 한 컵 준비하시면 여기에 얼음물이나 찬물이면 좋습니다. 네. 네, 여기에 붓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시고요. 1:1 비율인 거죠? 네네, 1:1 비율로 이렇게 해서 뭐 곱게 안 풀으셔도 돼요. 전 지지는 거는. 그다음에 여기에 송송 썬 김치, 물기만 꼭 짜고 속 털어내셔서 김치 한 3줄기 지금 들어갔고요. 그냥 이렇게만 해서 부쳐도 사실 맛있잖아요. 김치만 넣어도. 그리고 여기에 지금 양파 채 썰은 거 좀 들어가고요. 양파 채 썰은 거, 그다음에 여기에 풋고추 썰은 거,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 가지를 더 넣을 텐데요. 여기에 오징어. 네. 이 오징어도 네. 해산물 김치전이 되네, 오징어가 들어가면서. 근데요, 이 오징어를 제가 저 반죽에다가 섞지를 않을 거고요. 아, 정말로요? 이거를 그냥 위다가 얹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져놓으면요, 오징어가 땡글땡글하게 있어서 너무 보기 좋아요. 네. 확실히 볼륨감이 있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반죽이 다 됐지요. 네. 김치전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선생님? 네, 김치전은 이런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부쳐서 잡수시는 거니까. 따로 여기 밀가루 반죽에다가 네. 뭐 소금 간이라든가 이런 거 안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소금 간을 하셔도 되고요. 네. 김치가 들어가는 경우는 간을 굳이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거다가 붙일 거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사이에 막 끓고 있네요. 새우 색깔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네요. 조금 이제 익어야 되지요. 네. 근데 이제 버섯은 금방 익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서 거품이 생겨요, 항상. 그래서 항상 거품은 걷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제가 파를 넣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간을 이제 맞추신 다음에 싱거우면 소금 간 좀 하시고요. 저는 여기에 깨소금을 좀 넣으시고요. 우리 일식에는 이런 거 안 들어가는데 이게 들어가면 맛있어요. 깨소금하고 참기름 좀 넣고요. 여기에 이제 참나물을 참나물을 네, 얹어주세요. 근데 참나물이요 금방 숨이 죽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참나물은요 오래 안 끓여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숨만 죽으면 달걀만 끼얹으면 끝이에요. 아, 네. 지금 저는 그럼 완성 접시를 좀 미리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죠?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에 달걀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달걀을 넣어주신 다음에는 불을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달걀이 반숙 정도로 이렇게 익도록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이 달걀이 들어가면 서로 재료를 연결해주고 접착제 역할을 예, 해주죠. 또 국물에 또 농도도 내주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옮겨 보겠습니다. 네, 밥이 이렇게 됐으면 네, 여기에 예, 이렇게 네, 여기에 버섯도 있지요, 새우도 있지요. 네, 이 국물이 정말 그 어간장의 그 맛이요. 달달한 게 참 맛있거든요. 저는 덮밥이 이렇게 깔끔한 덮밥도 처음 봅니다. 네, 이렇게 와. 새우도 들어가고. 예. 네. 자, 참나물이 들어가서 더 네. 특별한 것 같은데요. 자, 기분 좋게 한 그릇 뚝딱 할 수 있는 참나무 새우덮밥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어서 김치전까지 함께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 이미 다 만들었기 때문에 부치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네. 기름을 좀 넣고요. 네, 넉넉히 둘러주시고요. 뜨겁게 달구신 다음에 사실 이제 김치 같은 것들은 이렇게 김장해 놓고 먹다가 보면 어느 순간 남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잡수시다가 남으면 따로 모아두잖아요. 예. 찌개를 끓이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거 이렇게 썰어가지고. 양파, 풋고추 넣어서 오징어 없을 때는 이것만 그냥 부치셔도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굴도 넣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가끔 반찬 없을 때 이 김치전에서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그럼 야식으로 네. 그렇게 좋더라고요. 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제가 부어서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컵 정도 하면 한 장 정도 부칠 수 있는 양이거든요. 네. 정말 가끔 가다가 이렇게 김치전이 확 땡길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여기 이제 오징어를 이렇게 저는 얹을 거예요. 그러면 네. 그래서 오징어가 너무 큰 거보다는 좀 작은 게 더 좋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도 뭐 총알 오징어 있으면 그거 넣으셔도 좋고요. 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오늘 또 얹어주시면- 참나물 새우덮밥이기 때문에 네. 그 새우 남은 짜투리 새우를 여기다 올리셔도 그러셔도 돼요.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한번 이게 적셔져야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살짝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집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익은 다음에. 네, 이렇게. 아, 네. 조금 어느 정도 익었을 때 가장자리가 이렇게 많이 좀 꼬들꼬들해졌을 때에 뒤집으시면 돼요. 그래서 뒤집으실 때는 네, 요렇게 뒤집습니다. 하이짜! 네, 요렇게 뒤집습니다. 하이짜! 네. 그래서 팬하고 같이 이렇게 반동을 하시면 같이 해야 되는구나. 왜냐면 이 거리가 너무 높으면 네. 또 이렇게 해지거나 그럴 염려가 있으니까. 사실 네. 전 잘 해놓고 네. 막판에 뒤집다 찢어지면 그러니까 마무리를 잘 하셔야 이거 먹기 되잖아요. 싫어지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이게 잘못하면 반이 또 접혀서 예 그럴 수도 있고 그래요. 난리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다시 기름 좀 살짝. 한번 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네. 이거 부셔서 이 끄트머리라고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고기가 가장 맛있지요. 얇은 부분, 가운데 도톰한 부분보다. 바삭바삭해서 네, 바삭해서. 저는 끝에만 먹으면 네. 다 먹었다. 맞아요. 드실 줄 아시네. 네. 아, 오징어 향도 확 올라오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네. 아유, 이런 배야. 식으로 네. 어머나. 오징어가 이렇게 있으니까 네, 제가 불을 조금 이제 올려서 네, 이렇게 해서 아,
조금 색깔이 아쉬워서 제가 반대쪽에 한번 조금만 더 익히면 노릇노릇하게.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오, 제가 마지막을 또 실수할 뻔했네요. 괜찮습니다, 선생님. 네. 이게 마지막에 그 여유 부리다가 그렇죠? 네. 다시 살아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럴 수 있는데 네. 보통 하시는 분들이 접히고 이러는 거나 다반사일 수도 그러니까요, 있어요. 예. 네. 그러면 자, 네. 예쁘게 썰어서. 네. 오늘은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사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예쁘게 썰어드리지만 네. 맞아요. 집에서는 저는 그냥 딱 이렇게 놓으면 젓가락으로 이렇게 뜯어서 떼서 잡수시는 게 또 그게 또 그 맛이지요. 그게 또 잔맛이죠. 맞습니다. 예. 네. 이렇게 대접하는 건 뭐 특별한 손님이 오셨을 때.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고추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데 고추를 한 2개씩 넣으시면 더 파릇파릇한 부분도 있어서 네. 더 맛있을 것도 같습니다. 가지런히. 이렇게 담아서 네. 자, 이렇게 해서 김치전도 함께 완성되었습니다. 자, 갓 붙여서 상에 올리면 우리 식구들의 젓가락이 굉장히 바빠질 네.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집 별미 고소한 김치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뚝딱 만들어 맛있게 즐기는 참나물 새우덮밥. 더욱 맛있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끓인 간장에 불을 끄고 가다랑어포를 우려내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감칠맛이 잘 산다는 사실. 탱글탱글 새우와 향긋한 참나물이 한가득. 참나물 새우덮밥으로 기분 좋아지는 한 끼를 즐겨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